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OX 문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구두 동의는 안 되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X가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의 투자 수익이, 투자 실적이,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서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죠?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3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자, 기준금리 결정하는 논리는 맞네요. 그죠? 유지, 인상,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말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적립형은 얘는 저축성이죠. 저축성. 근데 변액 종신보험은 얘는 보장성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계산 주기는 서로 다르죠. 저축성 변액보험인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매일 사망보험금을 계산하지만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보장성 변액보험은 매월 1회 사망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네요. 다음 중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으로 알맞는 것은 통화안정증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왜 발행합니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 조절은 누가 합니까?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6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괄호의 어떤 내용입니까? 외환시장은 이종통화 간 매매가 수반되고 무엇이 매개 변수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외환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외환, 외국 통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달러가 필요하면 바꾸잖아요, 돈을. 그 바꿀 때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 외환은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화하고 여기는 키워드가 자금입니다. 자금. 자금 시장이 움직일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금리죠, 금리. 그죠? 그래서 외환과 자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뭐 암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환 시장은 환율, 외화 자금 시장은 금리.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자, 이거 표면금리의 내용과 실효금리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표면금리는 자, 뭐 은행 가서 우리가 예금을 하더라도 몇 %입니까? 4%입니다. 이게 표면금리죠. 근데 받을 때는 우리가 4% 받는 게 아니죠. 예, 세금을 뗍니다. 그죠? 뭐 비과세일 수도 있고 과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달리냐 복리냐 뭐 여기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받는 금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효금리죠. 그죠? 그래서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실효금리는 동일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기준금리 결정 시에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사용한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콜금리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투자는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가 되죠. 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이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 투자는 오히려 축소가 됩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자, 이 센텐스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예,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그게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감자인데요. 자본금 100억 원인 회사가 기존 주식을 10주, 한 주로 줄였어요. 10분의 1로 줄였다는 거죠. 자본금을 줄이니까 그게 감자죠. 그죠? 그러면, 자, 액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감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본 금액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주가 한 주가 되었으면 100억 원이 얼마가 되었겠습니까? 10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90억 원은 누적 손실금과 상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는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금을 재무제표상에서 없애주기 위해서 실시를 보통 하는 것이 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몇 주로 줄였느냐 이 비율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 자, 발동하는 경우는 자, 5151 그거 반드시 제가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맨날 5151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장 종료 전 40분 이후, 그러니까 장 종료가 되기 전 40분 전부터는 장 종료 시점까지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질 않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장 종료 40분 전 이후부터는 종료 시점까지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질 않습니다. 하루에 1회 발동 가능합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표면 이유.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 표면 수익률은 일단 발행을 할 때 채권 액면에 이게 찍혀 있는 이율이 그게 바로 표면 이율이겠죠. 예,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가 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은 유통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2번 경과이자. 자, 발행일 또는 매출일로부터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동안 표면 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 자,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면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때 처음에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발생한 이자, 얘가 이제 경과이자. 얘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 1년 시점에서 채권을 사고 팔 때 얘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발생해서 다 받아갔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 발생할 이자만큼을 더해서 실은 채권 가격을 매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경과 이자는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다. 맞는 내용입니다. 액면가는 채권 한 장마다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우리가 액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몇 억짜리 채권이냐, 뭐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10억짜리, 뭐 이렇게 그게 액면가죠. 잔존 기간은 기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 시, 자, 여기서 3년까지 요 남아있는 기간, 얘를 우리가 잔존 기간, 얘는 잔존 기간이 2년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표의 내용이 뭡니까?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요.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유지했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맞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한다. 이 내용이죠. 그죠? 예, 법인세 과세를 합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자 경우에 10년 이상을 유지하였더라도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분리과세돼서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아니죠. 개인별입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얘도 맞네요. 3번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얘도 맞네요. 그죠? 5천만 원이죠. 야, 자, 이게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올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금융소득 중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포함한 아니에요. 제외한 금융소득이 얼마인 경우 분리과세 합니까?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이렇게 되죠. 2천만 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균보험료란 전 보험기간의 뭐뭐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 예정 이유를 고려하여 평준화시킨 보험료를 의미한다. 평균보험료는 정액의 보험료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험률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높아집니다.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험료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계약 초기에는 납입할 보험료가 적어요. 위험보험료가. 근데 나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엄청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면 갈수록 보험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평준화시킨 보험료. 얘가 바로 평균보험료죠. 그죠? 그러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는 이 보험료를 우리가 자연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보험료란 전 보험기간의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 예정 이유를 고려하여 평준화시킨 정액의 보험료를 의미를 한다. 예,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표가 많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1개월이죠. 그죠? 예, 1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해지 못하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1개월, 3년. 이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ISA 계좌 만기에 따라서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을 하게 되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생소한 문제이긴 한데요. 함정을 IS 계좌, 자, IS 계좌의 만기가 되어서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옮기게 되면 연금저축계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계좌. 그럼 연금저축계좌가 저율분리과세 3에서 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출요건이 있었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연금계좌 인출요건 충족해야 되죠.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해야 되죠. 55세 이후로 예, 연금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 수령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ISA 계좌 만기, 이런 건 다 함정인 것 같고요. 연금저축계좌의 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너무 쉬운 문제죠. 얼마입니까? 2억 원이죠. 2억 원. 2억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 곱하기 20%인데 한도는 2억 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이거는 잘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판매 자격제도는 어디서 실시를 합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하죠. 그러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예, 이 제도, 이 출제 문제도 어디서 내는 겁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협회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께서 요 자격제도 같은 경우는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는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회사 임직원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변액보험 판매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임직원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설계사 같은 경우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변액보험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임직원도 반드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나는 틀렸네요. 다 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가 모집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액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관리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도 당연히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은 다가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죠.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전부가 아니죠. 2번 최저보증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하는 거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 거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특별계정 적립금 최저보증 안 하죠. 그죠? 이러면 실적배당이 아니죠. 그죠? 해약 환급금, 그 다음에 특별계정 적립금 다 최저보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1, 2, 3번 다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와 결산, 평가와 결산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루어진다가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예,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플러스 특약 이렇게 상품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기본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2번 최저보증 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차감된다. 자,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최저보증 비용은 레이트가 정해져 있죠. 몇 퍼센트. 그죠? 그래서 매일 또는 매월 차감되는 것은 맞는데 동일한 금액이 아니죠. 예. 이 율은, 보증률은 정해져 있지만 계약자 적립금이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계약자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율을 곱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상이한 금액이 특별계정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유니버셜 보험은 보장기간이 보험료 납입기간보다 짧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죠. 납입기간은요. 납입기간도 종신이죠. 그죠? 그래서 변액보험의 보장기간, 납입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뭐 짧다 이러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이해도 정답이 4번이네요. 그죠? 기본보험계약은 최저 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기본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다 기본보험계약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네. 그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합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 재원은 얼마인가? 자, 이건 뭡니까? GMAB 간단하죠. 기납입보험료. 합계죠. 그죠? 합계. 그 다음에 계약자 적립금. 이 둘 중에 큰 금액 둘 중에 최소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한다라고 했으니까 계약자 적립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그러면 기납입 보험료. 그죠? 만약에 기납입 보험료가 더 크다. 그러면 기납입 보험료. 자, 이게 GMAB죠. 그죠? 근데 기납입 보험료 2천만 원인데 보증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계약자 적립금이 더 크니까. 그죠?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은 기본 계약자 적립금이 맞죠. 근데 이 계약자 적립금이 기납입 보험료 2천만 원보다 안 됐어. 그러면 최소 기납입 보험료는 보증해 줄게. 얘가 GMAB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두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